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쏘입니다. 얼룩덜룩 칙칙한 피부, 이번에는 기미편입니다.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눠지고,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알려져 있고, 후천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호르몬, 혈관, 피부 장벽의 약화 등등 어떤 피부의 손상에 의해서 이를 방어하는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미의 분류는 기미의 깊이에 따른 표피형 기미냐 진피형 기미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위치에 따른 분류, 서양인의 분류와 동양인의 분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양인은 광대기미, 말라기미, 센트럴 페이셜 기미, 눈가기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또는 하악에는 만디블 기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동양인은 이와 더 세분화돼서 눈꼬리에도 있고 볼측면에도 있고 이마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간방기미라 해서 나이키 기미, 눈가 기미로 많이 환자가 오고, 볼측면 기미로 많이 와요.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보는 것과 교과서상이 아닌 임상적으로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양인에서 언급하는 분류되어 있는 기미를 실제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기미와 주근깨, 혼돈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보통 주근깨는 3살에서 5살, 6살 어린 소아일 때 일반적으로 눈 밑에 점점점 대칭 쪽으로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주로 보일 수 있고 초등학교 때도 주로 보여요. 그래서 여름에 진해졌다가 겨울에 엷어지는 반복성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 늘 있긴 있어요. 치료를 해도 3, 4년에 한 번씩 보통 재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미는 20대 초반에 주로 생기고, 아니면 중반이나 20대, 30대 중초반에도 많이 생기고요. 호르몬이나 혈관이나 뭔가 피부 장벽의 손상, 뭔가 유전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눈 밑에 양쪽에 대칭 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볼 측면에 대칭 쪽으로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색소가 구별되게 큰 덩어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인가 덩어리지는가 이런 걸로 구별할 때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주로 보이지만 남자들에게도 간혹 보이고요. 제가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면 남자분 기미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가? 이건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자들도 자외선 노출이 심하다거나 피부에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 양쪽에 대칭적인 기미를 갖고 있고, 난 남자이기 때문에 기미가 안 생길 거야 라는 안심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저를 하면 기미가 더 진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잘못된 레이저를 하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파장을 쓰거나 잘못된 시술을 의해서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같은 걸 잘못했을 때 맛이 없는 음식이 나올 수 있듯이 잘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이저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색깔이 당연히 엷어지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못된 시술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좋은 치료, 잘된 치료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미는 예전부터 알려진 질병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치료하려고 했고, 레이저는 예전부터 발명이 됐지만 그때는 별로 그렇게 퀄리티가 뛰어나지 않은 장비들이 나왔고, 최근에 가면 갈수록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레이저의 어떤 특정한 장비가 더 잘 듣는다. 물론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당연한 거겠죠. 물론 시술자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근데 그 병원이 기미를 치료할 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치료하는가가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기미가 생기기 전에 옛날에 건강한 피부로 돌리자의 어떤 주의를 갖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본원은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 외에 복합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원에서 치료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기미 치료를 하셨고, 기미 치료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았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대가를 많이 찾아갔었고,
하지만 치료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더 악화되자 어떤 레이저 치료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본원에 소개받아서 왔을 때 저랑 상담하는데 너무 레이저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제가 약간 놀래기도 했는데요. 치료하면서 결과물이 계속 좋게 나오자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치료 끝나고 나서 많이 좋아지자 스스로 만족하셨고 이런 개선도를 보이는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눈 밑에 기미가 나이키 기미, 흔히 말하는 간방 기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도 여러 병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자 본원을 우연찮게 오게 됐고 치료하면서 색깔이 점점점 엷어지자 치료 끝나고 나서 만족도가 높았고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많이 개선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미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색깔이 엷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까지 완전히 없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 엷어지는 선에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을 중단하면 짧은 시간에 대부분 재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으로 어느 정도 관리하는 법은 치료를 하면서 하는 법은 나쁘지 않지만 약만 가지고 어떤 치료를 끝까지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성 미백 화장품으로 과연 기미를 좋게 할 수 있는가? 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기존에 있던 모든 병원들은 망했겠죠. 왜? 토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기능성 미백 화장품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 성분에서 트리넥산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색깔이 어느 정도 엷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실제로 좀 엷어져요. 하지만 그걸 중단하면 즉시 다시 올라오고 짧은 시간에 거의 재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기능성 미백 화장품을 약간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만 그 단독으로는 어떤 관리를 하는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미를 방치해서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아까 말했듯이 또 병원 망했을 거예요. 왜? 자연이 있으면 치료가 되니까. 하지만 자연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미 치료도 안 했는데 많이 좋아지더라. 어떤 경우일까? 실제로 피부 상태가 건강해지게 되면 색깔이 약간은 엷어질 수 있어요. 뭐 건강관리를 잘 한다거나 피곤하지 않고 늘 몸이 어떤 좋다거나 이러면 색깔이 약간 엷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색깔이 그 진한 기미가 갑자기 확 엷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난 기미가 실제로 엷어졌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기미가 색이 진한데 피부 톤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기미가 어두워진 톤에 비슷한 톤을 갖기 때문에 기미가 잘 안 보여져서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피부 톤이 어두워지면서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나 생활정보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외선이죠. 실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그 자외선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기미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안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면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다고 해서 기미를 완전히 막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부를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정한 습도를 만들고 늘 피부의 각질을 두껍게, 피부의 각질을 두껍게 만든다는 말이 굉장히 때같이 두껍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질 제거나 필링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질이나 필링 제거를 하면 일시적으로 피부를 밝게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다시 각질이 만들어진 한 달 동안 피부가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미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피부를 자극을 가능한 한 덜 주고 화장품 바를 때도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세안할 때도 이중 세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고 가능한 한 자극을 덜 주는 게 기미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게 기미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관리. 우선 자외선을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 필링이라든지 각질 제거 이런 걸 피해야 될 거고, 어떤 알려지지 않은 건강식품들, 그리고 호르몬 제제 이런 걸 복용에 대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 거는 해당되는 과 선생님과 얘기 후에, 상담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카더라 하는 정보를 믿고 모두 다 섭취하시면 오히려 피부는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희 편이었습니다.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